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인데요. 자,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고,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ITM 반도체는 스마트폰 이런 쪽이랑 많이 연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그 갤럭시 S11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M 반도체에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뭐 아이폰, 그 다음에 이런 이어폰이라든가 그 애플 계열들, 네, 아이폰 에어나 이런 쪽, 그런 쪽 다 이쪽에서 공급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공급하는 건 뭐냐면, 그 배터리 보호 회로를 공급을 합니다. 이제 배터리가 그 잘못되면은 이제 폭발하잖아요. 그쵸? 그 과열되고 폭발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네, ITM 반도체는 이런 이제 전자제품들, 전자제품들에 내장되는 그 배터리들이 폭탄이 아니라 배터리로 이제 작용하게 하는,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과열이나 폭발 이런 걸 막아주는 아주 또뭐 고마운, 네, 그런 장비를 제공하는 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애플하고도 애플의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애플도 인정을 한대고, 그리고 삼성도 이제 매출이 많습니다. 갤럭시나 이런 쪽 관련해서 그렇게 있고,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뭐 매출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데죠. 자,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기업에 대해서 먼저 보면, ITM은 이 반도체인데 뭐 아직까지 배당에 대한 거는 없는 그런 쪽인가 보네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나이스 홀딩스랑 이런 자사주, 그리고 이제 관계인, 특수관계인으로 해갖고 뭐 대충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68% 정도, 68% 넘겠네요. 그 정도가 이 대주주, 그 다음에 이 나이스 홀딩스 그룹 그쪽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 구조가 이제 보면 어떻게 단순해요. 그냥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분 문제로 인해서 문제될 그 소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는 회사가 뭐 의사 결정이라던가 사업을 진출하는 함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좀 간편하게 뭐 이렇게 의사 결정도 그렇고 좀 분쟁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대신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이렇게 자사주나 이제 대기업 뭐 대주주, 그러니까 본 이제 소속된 지주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소속이다 보니까 유동 주식 자체는 이제 그만큼 줄겠죠. 유동 주식이 한 32%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유동 주식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뭐 괜찮은 그런 단계고, 아직까지는 뭐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는 특별하게 뭐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터리 보하는 쪽입니다. 2차 전지 그 보회로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뭐 애플이나 이제 삼성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배터리 팩 센서 제품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용 보회로 및 배터리 팩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형 가전 이런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아이폰 에어나 이런 쪽, 그런 쪽 관련해서 이제 소형 이제 배터리 보호를 해왔는데,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자동차 같이 좀 이제 중대형 그런 배터리 팩 쪽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터리 보호를 위한 그런 기술을 마련하고 제품을 이제 마련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이게 뭐 되기만 하면 앞으로 전기차나 이런 쪽 많이 생길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배터리 팩에 대한 이제 보호, 그런 발열이나 이제 폭발 이런 쪽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 ESS 쪽은 지금도 보면은 발화,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어해주면 국내 이제 여러 가지 그뭐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나 이런 배터리 업체들하고 공동 프로젝트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매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괜찮은 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이 기업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전자제품 판매가 아무래도 좀 축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애플 같은 데서 플래그십 그 스토어 같은 데도 이제 사람이 잘 못 찾아오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확대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서 납품 대상인 그 완제품이죠. 스마트폰이나 이런 관련된 전자제품 매출이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부품 업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제 58.9%로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매출도 5.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 네,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도 63.6, 3분기죠. 네, 좀 많이 감소했네요. 좀 그런 상태로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기업들의 그 사업도 개선돼 나가면 어느 정도 이제 매출도 회복해 가고 영업이 회복해 가면서 괜찮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제 보호회로 반도체를 패키징해서 상용화한 PMP, 이게 이제 프로텍션 모듈 패키징이죠. 예, 프로텍션 모듈 패키징의 약자인데,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해서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납품이나 할 때 이런 패키징으로 해서 가는 쪽,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서 하기보다는 패키징으로 한 번에 가면 더 편하니까 좀 더 어떤 그 경쟁력이나 경쟁력을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무제표가 중요하죠. 돈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그래도 뭐 매출 꾸준하게 뭐 한 2200억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재작년이네요. 이제 벌써 2019년에 3900억 넘게 이렇게 됐고, 뭐 돈도 뭐 영업이 이렇게 좀 벌고 있습니다. 벌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서 좀 줄긴 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535억까지도 이렇게 됐네요. 뭐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 자산도 보면 유동자산 재작년 기준으로 4,309억, 부채가 이제 1,642억, 자기자본이 뭐 이렇게 2,664. 그러니까 뭐 재정 상태도 괜찮습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네, 되게 괜찮은 데고, 이제 시장이 이제 괜찮아지느냐, 이런 부품 업체들은 납품 대상 업체들이 이제 잘 되느냐의 그 관건인데,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나면서 어느 정도 그 업황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든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S나 전기 자동차용 그 배터리 보호 패키지도 이제 연구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잘 되면은 이 회사 매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한번 좀 보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좀 억지스러운 그런 좀 테마가 돼 있는데, 뭐 아이폰 테마 했죠. 아이폰 관련주라고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여기 보시면 내년 매출이 7,284억 정도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984억이에요. 아까 500몇 억이었죠. 그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TM 반도체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네요. 네, 2021년 그 전망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괜찮아 보이는 상태고, 네, 아까 설명드린 이제 PMP는 배터리가 폭탄이 되는 걸 막아주는 장비. 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폭탄 안 되는 장비. 또 아이폰의 무선 이어폰이죠. 에어팟이나 뭐 애플워치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되게 높아질 걸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또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우울한 점도 있는데, 부품사가 이제 부품 가격 하락하고 낮은 마진이 낮아지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보호해서 영업이익은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마진율이 부진한 것 같다. 그래서 마진이 조금 생각보다 이제 마진이 떨어질 것 같다는 게 우려가 있는데, 이 원달러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이제 또 PMP 이거를 이제 미국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베트남 이런 쪽에다가 시설 증설을 하고 지금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아무래도 투자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진 그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또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잘 될 거기 때문에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규 시설 투자를 한 거니까 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데 뭐 마진율은 결국은 이 뭐라 그럴까요? 수주량, 그러니까 판매량을 늘리면서 커버링을 하면 되니까 뭐, 뭐 애플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주만 늘어난다면 뭐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다른 시황은 볼 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수급을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 자체는 거의 개인이 하는 종목이에요. 기관들은 뭐 기관이나 외인이나 그냥 간만 모은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고 주로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면 뭐 대다수 이제 보시면 네, 개인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네. 이때는 이제 뭐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매도 쪽도 뭐 개인들이 많이 하고 주로 이제 개인들 간의 거래가 많은 그런 종목이고 이제 외인들은 좀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데 오늘 그 외국계 맥커리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많았네요. 맥커리 쪽이 특히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고 금융투자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보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좀 눌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은 뭐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120선 헤딩, 120선 터칭이라 그러죠. 120선 때문에 이제 발생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을 건들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 이제 매도가 되면은 좀 밀리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기관이나 이런 쪽은 특별하게 어디 주시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기금이 그동안 이제 매수를 했다가 많이 그래도 매수 위주로 갔다가 12월 22일 그리고 또 1월 초에 첫 번째 장이죠. 이제 매도를 했는데 뭐 오늘 자체로 보면은 매도량이 줄었어요. 줄은 상태고 사모펀드랑 이제 금융투자 보통 이제 이쪽들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조정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선이 위에 있고 또 120선 같은 경우는 돌파하는데 상당히 또 공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횡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면서 조금 줄여낸 것 같아요. 좀 조정 장세를 보면서 그러니까 조정 형태를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고객들 돈은 남의 돈이죠. 그거는 좀 매수를 했죠. 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제 하는 형태로 좀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주가가 이제 120선 뚫리면서 계속 하락을 해서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60선도 이제 계속 부딪힙니다. 네, 부딪히면서 내려오고 반등할 때도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와요. 여기 내려오는 동안 이제 보시면 20선은 거의 무슨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20선 역할은 거의 없이 지금 장기 이평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60선을 계속 밀려 내려왔죠. 여기서부터 쭉쭉 밀려 내려왔는데 네, 여기서 어쨌든 한번 이제 돌파 시도로 하다가 밀렸지만 다시 돌파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지 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쵸? 지지를 삼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좀 밀려 내려왔는데 120선 돌파를 하다가 뭐 한번 돌파한 것 같아서 이제 갭으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위에 6만원이라는 또 다른 심리적 저항선이 있었죠. 거의 또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밀려 내려왔고 주가가 여기서 자리를 못 잡고 갈팡질팡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지지라인에 대한 확인조차도 제대로 안 되니까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60선에 대한 지지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0선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55,000원과 이제 20선을 한번 지지라인으로 삼아보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선 지지가 확인이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60선 중심 120선이었는데 보시면 20선은 거의 무시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이라는 되게 강력한 걸 돌파하려면은 좀 의미심장한 지지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지지라인이 55,000원도 저 아래에 있고 60선도 저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나마 이제 믿고 갈 수 있는 게 20선이에요. 그래서 20선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번 밀려 내려간 상태가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지지라인이 되기도 했으면서도, 그쵸? 근데
밀려 내려가기도 했고, 여기서 또 저항선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작용을 했던 구간이에요. 여기서 또다시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똑바로 안 될까요? 네, 그쵸? 자, 그래서 저 가격대가 한 56,700원 정도 돼요. 56,700원 정도 되는 이 가격대, 아닌가요? 56,800원, 700원 뭐 한 그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가격대인데 저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자,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네, 또다시 여기서도 지지는 사는 것 같았는데도 또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버렸거든요. 이 금액이, 이 가격이, 네, 눌렸죠. 좀 약간 부담스러운 상태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20선 기반으로 해서 일단 요 선을 넘어야 돼요. 아까 얼마나 그랬죠? 죄송합니다. 56,800원 56,800원은 1차 그 돌파 라인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선하고 이 라인을 지지선으로만 잘 잡아주면, 여기도 지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120선,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 삼으면서 이제 120선을 돌파해 갖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전에는 이제 이게 여기서 갈방집박했지만 이번에는 올라가서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사업 방향이나 뭐 계획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괜찮을 것 같고, 낮은 마진율, 이거는 결국은 이제 매출량으로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량으로 돌파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선하고 이제 그 상단, 아까 저항대 그런 거를 바탕으로 움직이다가 차근히 이제 돌파해 나가는 형태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지만 잘 되면은 돌파하면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 6만원 하단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그 지지 라인이 좀 깨지면은 또다시 60선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깨지면은 55,000원 1차, 그 다음에 60선 있는 데까지 2차,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0선에 대한 지지는 잘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네, 뭐 기업 괜찮은 기업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좋은데, 결국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실적에 대한 우려, 이거는 2021년부터 이제 좀 개선돼 가면서 결국은 또 낮은 마진율도 수주량으로 극복해 가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뭐 매매하실 때 결과적으로는 기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매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